접속사, 전치사, 부사 차이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접속사의 특징.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전에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여러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가장 앞에 보통 튀어나와서 이 접속을 시켜주긴 하지만 문장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미상 연결만 시킨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접점부 문제가 이제 끝이 났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뭐를 배우냐면 동사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배운다고요? 동사. 동사는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을 말씀드리면 수, 태, 시 이거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뭐를 배운다고요? 수, 태, 시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동사 관련해서 형태부터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형태 동그라미 B라고 적으시고요. 동사는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라고요? 5가지. 1번 기본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배울 때 동사 원형이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조동사 뒤에 옵니다. 동그라미 조동사 뒤에 온다라고 기억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인칭 단수를 제외한 주어 뒤에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랑 1인칭, 2인칭, 3인칭을 배웠어요. 자, 물어볼게요. 1인칭은 뭐예요? 나랑 나를 포함한 우리까지. 2인칭은 뭡니까? 너랑 너를 포함한 너희까지. 3인칭은요? 나와 너가 아닌 것들. 그런데 이 3인칭에서 단수하고 복수가 쪼개지죠. 3인칭 단수를 제외한 복수까지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여기 will like Starbucks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인칭이죠. 2인칭 you로 바꿔도 동사는 바뀌지 않아요. you 대신에 they라고 바꿔도 동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인칭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예를 들면 나와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캣즈,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죠.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으로 받아준다라는 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스튜던츠의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S가 붙어버렸네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굿.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에 S 붙여요. 동사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단수형 주어가 나올 때는 동사도 단수형이 나와요. 그래서 단수형 동사라고 부르고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S가 붙으면 단수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단수형. 좋았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he, she, it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한 사람, 그녀 한 사람, 그것 한 개.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 뒤에 동사 S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던 우리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요. 고양이가 지금 한 마리가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 S 붙여 안 붙여? 붙여야 돼요. 원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인칭 단수형 주어 뒤에는 3인칭 단수형 동사가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단수형 주어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명동 두부라고 들어봤나요? 나만 들어봤나? 여기에서 명사절, 동명사, 투구정사 싹 다 단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무슨 수 취급이라고요? 재밌을 거예요. 단수 취급. 자, 이제 또 나올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과거형의 3이라고 적으시고 세 번째 동사 형태예요. 동사에다가 뒤에 ed가 달라붙거나 불규칙하게 과거형으로 변한 동사들이 있죠. 고의 과거가 뭐예요? went처럼 이렇게. 고의 과거가 went인 것처럼 불규칙하게 변하는 과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 여기 동그라미. 주어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어에 상관이 없어. 과거형 동사를 쓸 때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1인칭, 2인칭, 3인칭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Erin이 지금 나왔죠, 그렇죠? Erin 대신에 여러분들 you가 나와도 동사는 안 바뀌어요. I가 나와도 안 바뀌고, 심지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도 안 바뀌고 고양이 여러 마리가 나와도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과거형 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쓴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왜?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동사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형태가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 깨어나시고. 동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동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왜? 지금부터 배울 것은 스스로 동사가 절대 못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배우실 것은 분사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이 분사 형태는 스스로 동사가 절대 못 되는 친구들이에요. 현재 분사를 4번이라고 치고 과거 분사를 5번이라고 치겠습니다. 현재 분사란 무엇이냐? 자,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달라붙는 거예요. 현재 분사. 얘는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자, 그럼 얘가 동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 비동사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비동사가 나와야 얘를 동사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딱 보세요. 지금 are watching이 동사죠. 여기 비동사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없는 문장이에요. 없는 문장. 즉 얘는 스스로 동사가 절대 못 되는 놈입니다. 아시겠나요? 응. 그래서 이 친구는 스스로 동사가 못 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형용사예요. 여러분 혹시 저랑 이거 배웠나? 형용사 가족 배웠나? 배웠죠? 배웠을걸? 배웠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웠지? 형용사 가족은 명사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명사 뒤에 오죠? 그 중에서 분사 있었잖아요. 그 얘가 바로 얘예요. 형용사 가족.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동사랑 있으면 얘는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라고 적어두시고요. 스스로 동사가 못 됩니다. 얘는. 자, 동사에다가 ed가 붙잖아요. 원형에다가 ed가 붙어요. 그럼 이거 이제 과거 분사 형태라고 부르는데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라고 해서 past participle이라고 불러요. 이게 pp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억해요? pp. 자, 여러분들 이 친구도 스스로 동사 자리에는 못 오는데요. 선생님, 이거 되지 않나요? has가 없어도 이거 동사 되지 않나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과거 시제와 pp가 똑같이 생겨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얘도 스스로 원래 동사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커스 주교재를 보면요. 3단 변화가 있어요. 동사에. 원형 있고요. 과거형 있고요.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work가 과거가 되면 worked가 되고 과거 분사가 되면 또 worked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 변화예요. 무슨 변화라고요? 근데 불규칙 변화 동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게 뒤틀려요. do의 과거는 did고요. did의 과거 분사는 done이거든요. 여러분, I do my job, I did my job이라고는 하지만 I done my job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pp, 여기 뒤에 붙는 걸 pp라고 불러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얘는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돼. 얘를 동사로 써먹으려면 2가지 조력자가 필요해요. 얘를 도와주는 아이는 여기 있네요. have와 be. 비동사와 have 동사가 있어야지 얘를 동사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동사 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오면 이거는 무슨 태다? 추동태다. 굿. have 동사가 오고 나서 pp가 온다. 그럼 이거를 무슨 태다? 완료 시제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2 덩어리로 나오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보통 앞쪽에 있는 것들이 보조 동사 역할을 해요. 무슨 동사 역할을 한다고요? 얘들이 보조예요. 뒤에 나오는 게 찐이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같이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접목시켜 보자면 요 사이에 치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놈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우, 여러분 좋다. 부사. 이 부사라는 놈이 요 BPP, have PP 사이에 치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기본형이 1번, 단수형이 2번, 과거형이 3번, 현재 분사 4번, 과거 분사가 5번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아직 안 깨어났어요? 괜찮아? 비동사 다음 몇 번 와?
4번, 5번.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4번 현재 분사가 붙으면 진행형. 비동사 다음에 5번 과거 분사가 붙으면 수동태가 되죠. 자, 그럼 다시 문제. 이 중에서 have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1, 2, 3, 4, 5 웃으면서 파이팅. 틀리면 안 돼요. 다 풀었죠?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말해 뭐해? 주어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동사 단수 나왔죠? 2번 보세요.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왜요? has가 have의 단수 형태니까요. 3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왜?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pp 아니면 ing니까. 4번 잘 들어요.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올 수 있고 pp가 올 수 있어요. ing가 오면 진행, pp가 오면 수동.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꿀팁 드릴게요. 네, 리스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봐요. 그럼 pp를 이 뒤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분 있다가 알려드릴 건데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래서 진행형으로 써야 돼요. 5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Erin이 단수다 해서 바로 give스로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뒤에 yesterday 시간 부사가 있으니까 gave가 나와야 돼요. 보통 이런 시간 부사들은 가장 뒤에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다 깨어나셨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 해볼게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조동사 다음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여기 조동사 친구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보통 문의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would가 will의 과거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could가 can의 과거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야. 관련이 없어요. 그냥 관련이 없고 여러분 요렇게는 토익에서 가정법을 할 때 써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가정법을 안 배웠지만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발견하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will이랑 관련이 1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EBS 문법 강의를 이제 조금 연구한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독해할 때는 저걸 그냥 수능에선 이걸 과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알려주는 쌤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가정법을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조동사들이니까 절대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1번 갈게요.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고 2번도 should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조동사처럼 안 보이는 놈들을 만났을 때 그 뒤에 동사 원형을 또 써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게 앞만 봐도 별로 조동사처럼 안 보이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had better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뒤에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to를 많이 붙여요. had better to. 그럼 안 돼. had better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had better라고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이거 하는 게 좋다 should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had better는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해요. should보다 훨씬 더. 야, 너 지금 커피 안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 had better고 친구가 그냥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시자. 이건 should예요. should가 생각보다 특히 미국에서 그냥 가볍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had better 같은 게 파트 7에 나오고 공고문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 오른쪽으로 가면 used to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게 했었다라는 조동사처럼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게 뭐냐면 be used to가 있어요. 이거 뒤에는 동명사거든요. 왜냐면 이건 익숙하다는 표현이에요. 조심하세요.
be used to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야 하고요. 이 동명사에 익숙하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어 자소서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써보세요. I'm used to 뭐 이런 식으로.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일하는데 익숙하다. 여러분 have to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조동사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회화 시험 선생님도 했었는데 have to가 엄청 쓰기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have to의 단수형은 has to거든요. 주어에 따라 달라지고요. have to의 과거 시제는 had to예요. 시제까지 나타낼 수 있고요.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는 don't have to라는 표현을 써요. I don't have to. Hey, I don't have to. 내가 해야 되나요? Do I have to? 그래서 이렇게 have to라는 표현을 엄청 자주 써요. 토익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죠. 이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기출 변형이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be going to 동그라미 쳐두시고 미래라고 적으시고요. will이라고 적고 미래라고 기억하면 돼요. 둘 다 미래거든요. 차이점이 뭘까? 이 wil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 부분들을 많이 써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가 수업 끝나고 커피 조져야 되겠다. I will drink coffee.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근데 I'm going to drink coffee라고 말하면 말하기 훨씬 전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가 훨씬 더 계획적인 미래고 will은 의지적인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파트 7에 보면 이제 그 의도 추론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의도 추론 문제를 만나면 저런 것들로도 의지를 좀 강하게 볼 수 있죠. 요건 의지가 가깝고 요거는 계획이 조금 더 가까운 거니까. 끝! 그럼 밑을 보도록 할게요. be going to가 나왔습니다. 뒤에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used to가 나왔습니다. 뒤에 뭡니까? it. 끝!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뒤로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don'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를 아시는데 그냥 do나 does나 did가 조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강조할 때 쓰거든요. 보면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I love coffee라고 말하는 것보다 I do love coffee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되거든요. 강조의 조동사를 많이 쓰여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과거 시제의 did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의 과거 시제가 생각이 안 나면 di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거든요. 요거는 꿀팁인데 내가 뭔가 제출했다. 영어로 submit이죠. 근데 그 과거 형태가 생각이 안 나면 I did submit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외국 여행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입국 심사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도 Hey, I did submit immigration form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문제를 금방 풀 수 있겠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did는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요거 별표 제한, 요청, 의무, 주장. 요거를 보통 이제 주요 명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고마워요. 주장, 요청, 명령, 제한. 주요 명제입니다. 주요 명제. 이 주요 명제가 뭐냐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 다음에 보통 대절이 목적어 자리 와요. 무슨 절이 목적어 자리 온다고요? 대절이 목적어 자리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대절이 목적어 자리 들어오면 should가 기본 패키지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세요. 그 회사가 requires 요청하고 요구했어요. that 이하를 뭐를요? 모든 근로자들이 should wear 써야 한다, 입어야 한다, 유니폼을 요렇게.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평화롭죠.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게 없어요. should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very employee 단수다 해서 wears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오죠. 1월달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외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얘들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시면 좋겠죠. 주요 명제라고 적고 저 동사들입니다. 필기. 손보다 카메라가 빠르죠? 좋아요. 네. 플래시까지 그래요. 네. 앞으로 시험장 가서 이런 동사들을 만나면 뒤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기억하세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require 요청하다, demand 요구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그 다음이 request 요구하다, insist 주장하다, command 명령하다, 주장하다. 주요 명제라고 기억하면 돼요. 전부 다 의미 자체가 뭔가 주장하거나 요청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었나요? 오케이. 근데 요거 대신에 바로 밑에 형용사들도 있을걸요. 그게 뭐냐? 형용사들 중에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뭐를 가졌다고요? 중요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가장 학생분들이 생소해하는 거 imperative. 이게 주요한, 긴급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고 나서 뒤에 대절이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should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딱 보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이하가. that 이하가 뭔데? 아하, teacher, 선생님이 should care, 여기에서 should가 없어져도 care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낚으려면 보통 수동태를 가미하죠. 생뚱맞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동사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important 때문에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아시겠나요? 모르는 느낌인데 맞지? 알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동사부터 다 찾아보세요. 방금 순간적으로 모르는 느낌이 났는데 조동사 15개 다 찾으시고 밑에 조동사 다 찾으세요. 15개예요. 됐죠? 15개 다 찾았어요? 첫 번째 거 ought to, will, have to, could, would, be able to, might, had better, do, may, would like to, must, be going to, can, used to. 끝.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조동사들. 밑에 조동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번 문장의 조동사 뭐예요? will. 2번 문장 조동사 뭐예요? should. 3번 문장 조동사 뭐예요? used to. 4번 문장 조동사 would. 5번 문장 조동사 did not. good, awesome, perfect. 뒤로. 자, 그러면 이제 동사 형태를 배웠으니까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사랑 타동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동사는 뭐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동사의 힘이 주어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VI라고 되어 있어요. VI. I가 뭐냐? intransitive라는 표현인데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를 다른 말로 하면 비전달 동사거든요. 저는 그냥 비전달 동사라고 부르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영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사는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그럼 반대로 그러면 타동사는 뭐겠어? 전달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힘이. 그래서 그 전달을 시키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못 오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Jane laughd라는 표현이 있죠. laugh, 웃었다라는 건데 누가 웃었어요? 제인이가. happen, 발생했는데 뭐가 발생했어? 이게 발생한 거지. rises, 올랐다. 뭐가 태양이 떠올랐다. 요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토익 시험장 가서 나오는 문장이 이 정도로 짧았더라면 저의 직업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안 짧겠죠. 왜? 자동사도 본인만의 덩치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뭐를 붙이면 될까요? 맞아요. 이게 수식어구를 붙일 수 있고요. 전명구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사도 문장이 길어져요. 전치사를 붙인다는 겁니다. 왜?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다니고 전치사의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는 전치사가 나올 것이고 타동사 다음에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합니다. 타동사는 뭐를 취한다고요? 목적어를 취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제 실제로 또인강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구별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 안 시켜요. 그럼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상에 나오는 모든 동사를 모른다면 토익의 확률 게임을 해봐야죠. 어차피 대부분의 동사는 90%는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타동사가 90%입니다. 90%가 뭐라고요? 타동사. 그럼 토익에 나오는 동사도 90%는 타동사겠죠. 근데 그 중에 나머지 10%가 자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토익에 나오는 동사, 자동사만 치면 0. 몇 %밖에 안 되죠. 자동사 위주로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내가 처음 본 동사가 있는데 그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다. 무조건 타동사라고 찍으세요. 왜? 나는 자동사 위주로 외울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시험을 치러 가는데요. 그냥 그때도 처음 본 동사가 한 번씩 나오면 그냥 타동사겠구나 하면 타동사예요. 네. 우리는 자동사는 이제 다 외울 수 있잖아요.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는 이게 거의 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잘 나오지 않아요. 머리카락 가지고 노는 거 멈추고 자 자동사 한번 볼게요. 가다 영어로 뭐예요? 가다. go. 도착하다. arrive 좋다. 도착하면 우리 일해야죠. 일하다 영어로 뭐예요? work 좋았어. 자 그러면 도착하면 이제 누가 오겠죠. 오다 영어로 뭔데요? come. 왔어? 하고 뭐 해요? talk 할 때 무슨 얘기예요? 토익 점수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하죠. 오르다 영어로 떨어지다. 여기까지가 rise and fall까지가 토익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뭐 7대 자동사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붙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삼형제라고 알아요? 여기 있어요. 짜라잔. reply, react, respond 전부 다 응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답변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이 친구들은 자동사입니다. 응답하라 자동사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은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입니다. 목적어 못 붙여.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친구들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밑에 answer 동그라미. 와우. answer.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동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맛집 같은 데 찾아가면 wait 하죠. wait. 이건 자동사예요. waiting for the foodie tour. 맛있는 음식을 기다린다. 근데 await는 타동사예요. 열받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await는 타동사입니다. 아시겠나요? await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explain은 설명하다라는 타동사예요. explain은 설명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여기 보면 account라는 것도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account for라고 부릅니다. account가 for랑 같이 나오면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account for는 자동사, explain은 타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개 더 보면 여기 object랑 oppose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조심하시고 object는 자동사로 반대하다, oppose는 타동사로 반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ppose랑 object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끝났나요? 말 나온 김에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address라는 동사가 있어요. address. 명사로 주소라는 건데 동사로 다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attend가 무슨 의미예요? attend the meeting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참석하다. 맞죠? 근데 attend 다음에 to가 붙게 되면 attend가 자동사로 변해버리면서 다루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가서 어드레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attend to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attend to는 다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드레스도 다루다라는 표현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심오했나요? 오늘 약점 체크 모의고사 꼭 풀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뒤로 넘겨서 문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까요? 1, 2, 3, 4, 5 파이팅! 다 했어요? 오호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1번에 지금 보면 뒤에 his class라는 게 목적어로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보기 중에 타동사가 있어요 지금? 터크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그럼 이 친구가 목적어를 먹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끼우면 되겠죠. 그러면 talk about이 정답입니다. 2번 the question이라는 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정답은 answer. 3번 갈게요. library라는 게 목적어네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정답은 arrived at. 4번 갈까요? to any question.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붙어버렸네요. 그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동사 respond. 5번 프로젝트가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타동사 good, awesome, perfect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요거는 이어 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동사냐면 동사랑 전치사랑 합체가 되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좀 쓰이거나 혹은 그냥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취급을 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break는 부수다죠. 맞죠? 근데 break out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특이점은 이 break out은 뒤에 out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뒤에 또 전치사를 막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왜? 동사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저랑 전치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여러분 at, by, until 이런 거 기억나죠? 원래는 전치사끼리 더블로 못 써요. 예를 들어서 in 나오고 and 나오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동사, 이어 동사거든요. 동사가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거대한 동사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보자면 break out의 동의어로서 나오는 게 take place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컨퍼런스가 시작한다,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때 break out의 동의어로서 take place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시고 또 뭐가 있냐면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comply with 무엇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거. 단골 손님 나왔습니다. fill out이 있네요. 단골 손님 채워 넣다, 채우다, fill out. call for 요구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참가하다 participate in이라고 있죠. 여러분 아까 attend 기억나요? attend는 타동사로서 그냥 참석하다인데 attend to가 되면 다루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냥 attend만 있을 때 동의어로서 participate in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attend to가 되면 아까 배웠던 address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토익 시험의 맛입니다. 맛있다 그렇죠? 이런 거. put on 같은 경우는 옷을 입다 이런 것들. 그런데 take off가 이제 put on의 반대예요. 벗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마스크를 벗다, 모자를 벗다 이런 표현들. 자 그럼 즐겁게 뒤로 넘겨서 문제 10개 다 풀어볼까요? 파이팅! 앞으로 넘기지 말고 이것만 보고 보세요. 파이팅!
30초 남았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1번. 1번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calls for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요청하다. 정답은 calls for겠죠? 2번. 정답은 뭐겠습니까? take place겠죠. 왜? conference call, 화상회의가 발생하다, 벌어진다라는 거니까. 근데 take ov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인수인계하다라는 표현인데 얘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뒤에 인수인계하는 대상이 있었어야 돼요. take over my task. 나의 일을 인수인계하다. 안 되죠? 3번 같은 경우는 get along입니다. 잘 지내다. 왜? get over라고 말을 하려면 극복하는 대상이 보통 뒤에 나와야 돼요. get over the COVID-19. 코로나를 극복하다. 4번 check out. check out을 했다 1시간 전에. 이런 것들. 5번 please hold on. 기다려달라. 내가 가기 전까지. 6번 contributed to.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표현. 7번 신발 벗다 take off가 되겠습니다. 8번 우체국에 들린다 drop by겠죠. drop off는 떨궈주다라는 건데 drop by가 들리다라는 표현이니까요. 9번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옷으로 입을까요? 안 그러면 시험지를 연기할까요? 연기하겠죠. 시험을. 정답은 put off, 연기하다. 야, 너 옷 좀 입어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put on your coat 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해할지도 모르니까 한 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put과 on이라는 이런 동사랑 전치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요 사이에 단어를 넣는 경우가 있고 이 뒤에 단어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요 사이에 단어는 언제 넣냐면 단어가 한 개일 때 그냥 넣는 거예요. 한 개일 때. put it on 이렇게 put yours on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단어가 한 개일 때는 요 전치사 사이에 들어가는데 단어가 이렇게 your coat처럼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뒤로 빼요. 그래야지 얘들이 조금 결합성이 보이니까요. 근데 단어가 이제 한 개일 때는 요 사이에 충분히 넣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끝. 자, 그러면 즐겁게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문제 빠르게 실전 문제가 맞네. 그럼 제 생각인데 오케이 5번 6번 7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5, 6, 7 파이팅. 5번 6번 7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을까요? 5번 갈까요? 5번 딱 보세요. How did she가 나왔습니다. 맞죠? did가 보조동사로 나왔으니까 이건 동사 자리겠죠. 근데 뒤에 news라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가 필요한데 보기에 있는 react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그러면 바로 자동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뒤에 뭐 끼워요? 전치사 끼우고 들어가야 된다. 요 말입니다. 맞췄어요? 맞춰야 해요. 계속 갑니다. 6번 village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목적어라고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고요. 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자동사겠습니까? 타동사겠습니까? 타동사죠. 그럼 arrive는 자동사 아닌가? 탈락시켜버리고 나머지 be가 남았는데요.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사 원형이니까 정답은 B겠죠. D는 동사 원형이 아니니까 못 옵니다. 접근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7번 가볼까요? 자, 또 나왔네요. 뉴욕이라는 게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자동사 arrive는 다 지우세요. A 아니면 B가 정답인데 제가 여러분들 현재 분사는 스스로 동사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정답은 approached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4분 줄 테니까 80페이지 있는 거 다 푸세요. 파이팅! 1분 지났어요. 일 분 남았습니다. 삼십 초. 이제 갑시다. 1번.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is가 비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보어 혹은 pp, 수동태 혹은 ing인데요.
일단 저라면 진행형을 먼저 탈락을 시킬 것 같아요. 왜요? 이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럼 C를 탈락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못 오니까 A도 탈락을 시킬 수 있겠죠. 정답이 B 아니면 D냐라는 건데 B가 만약에 명사로서 여기 와버리면 보어가 되거든요. 보어예요, 보어. 자, 그럼 보어가 되려면 이 시랑 이 implementation, 이 실행이라는 형용사가 동격이 돼야 돼요. 이시 뭔데? 앞에 있는 플랜이라는 거죠. 플랜은 실행이다. 말이 조금 안 돼요. 탈락. 정답은 D예요. 플랜이 실행되기 전에. 끝. 2번 갑니다. smart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 보기 중에 부사 enough to be a teacher 풀었던 문제고 3번 여러분들 R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 복수 주어가 필요하니까 복수 주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some이 나와야 되겠죠. Some of the members are relieved 이렇게. 4번 같은 경우 can request라는 게 동사로 나왔습니다. 뒤에는 목적어 자리예요. 물어볼게요. 고개 드시고 refund는 가산 명사일까요? 불가산 명사일까요? 가산. 정답은요? B. 바로 맞춰야 돼요. 5번 같은 경우 request의 동그라미하고 주요 명제라고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장, 요청, 명령, 제안, 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대절 튀어나오고요. 대절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조동사 should. 그 정답은 be kept. 6번. 지금 여기 should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C는 탈락을 시킬 수 있고 A냐 B냐 D냐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A나 혹은 D를 정답으로 고르시려면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뒤에 within 2 days라는 것은 전명구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끝. 지금 풀기는 어렵긴 했어요. 7번 같은 경우도 essential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중요한이라는 의미죠. 중요한이라는 의미니까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should be completed가 나와야 되겠죠.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전치사가 있는 걸 보니까 타동사 자리예요, 자동사 자리예요? 자동사 자리. 정답은요? account for. good. 9번 important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should가 숨어져 있으니까 동사 원형 뭐가 나와야 돼요? visit. 10번 갑니다. B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원형이 아니라 PP 형태죠. 11번 갈까요?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앨런은 간소화했습니다. 지시사항들을요. 그 지시사항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답은요? B입니다. 뒤에 거 하도록이라는 표현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So that. 가장 최근에 시험장에서 정답으로 so that이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자마자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정답은 C가 나와야 돼요. Upon arriving. 레스토랑에 도착을 하자마자. 13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제한된 공간. 이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공간도 전부 다 in을 쓴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C입니다. C. 전치사 in을 쓰는 게 맞아요. reception area라는 게 여러분 우리 문 들어올 때 조교님 자리 있죠. 저런 이제 그 접수처. 저런 접수처 부근을 다 가리켜서 in the reception area라고 불러요. 마음속의 범위도 in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간 student area, in the student area. 제가 teaching하고 있는 경우는 in the teaching area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 좋겠습니다. 끝. 됐나요? 오늘 여러분들 총 동사 형태 5가지 배웠습니다. 몇 가지요? 고개 들고 얘기해. 첫 번째 뭘? 기본형. 두 번째에서 막히면 우리 사회 서먹해지는데. 자, 두 번째 뭐라고? 단수형. 좋았어요. 세 번째는요? 괜찮아요. 네, 복습하면 되죠 뭐. 자, 잘 들어요. 기본형이 있고 단수형이 있고 과거형까지가 동사 자리 바로 쓰는 거예요. 네 번째 형태 기억나요? 뭐예요? 현재 분사. 다섯 번째 형태 과거 분사. 이거 두 개 기억해요. 걔들은 스스로 동사가 돼요, 못 돼요? 절대 못 돼. 걔들이 동사 자리 들어올 때 필요한 거 무슨 동사? 비동사 붙이면 4번, 5번 같이 올 수 있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have 동사 다음에는 무슨 동사가 올 수 있어? 과거 분사 형태만 올 수 있다. 끝.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취해 못 취해?
못 취해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취해요, 못 취해요? 취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울 거다? 자동사 위주. 버퍼링이 살짝 있네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네. 자동사 위주로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수요일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있어 없으니까 주말 동안에 저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간 꼭 재고. 오케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